안녕하세요. 4월 21일 부자아빠 주식학교의 테마주 진단 시간입니다. 지난주 초반에는 코스피 지수가 13일 연속 상승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기도 했을 만큼 시장 분위기가 좋았죠. 그런데 주 후반으로 가면서 이 조정이 나오며 단기적 변동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봄 날씨만큼 변화가 큰 이런 시장에서는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성투사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그리고 특징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투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시장이 잘 오르다가 네. 조정이 또 좀 나왔어요. 네네. 이번 조정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뭐 그냥 이제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좀 팔았다.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그동안 이제 상승을 주도해 왔었던 어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약간 어떤 차익 매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고요. 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러한 연속 상승에 대한 어떤 부담감, 피로감, 뭐 그다음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뭐 외국인들이 매도를 좀 하고는 있는데 뭐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라서 뭐 시장에 대해서 크게 걱정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은 뭐 대체적으로 좀 건강한 조정, 꼭 나와야지 되는 조정 뭐 그런 식으로 해석들을 하고 있어서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럼 이런 시점에서 외국인들의 수급 중요한 건가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이 시장이 바닥을 형성한 시점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들 이게 이제 2019년도 들어서면서 외국인들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2019년도 이후 바닥을 잡아놓은 상태부터 주가가 상승하는 배경에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적으로 들어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들 매수를 빼놓고 외국인들 수급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또 지수가 이렇게 올라온 데는 외국인들이 매수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에 대해서 그동안 매수해 놓은 곳에 대해서 매도를 얼마만큼 진행했느냐 얼마만큼 팔아치웠느냐 그 부분에 따라서 시장의 어떤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을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 시장이 단기 조정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추세를 다시 전환하는 모습이 나올 것이냐는 오로지 외국인들의 수급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제 좀 나눠보도록 할까요? 최근 들어서면서 반도체 바닥론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 준비해 주셨네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 준비해 주셨습니다. 좀 어떤가요? 네, 반도체 하면은 이제 삼성전자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지금 반도체 업황을 좀 살펴보게 되면 낸드 프레시 가격의 하락폭이 둔화되었다. 그러니까 가격이 이제 뚝뚝 떨어지던 것이 이제 조금 덜 떨어지기 시작했다. 뭐 그런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했고요. 또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죠. 네, 이게 대만의 TSM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뭐 다 아시는 회사일 텐데 대만 반도체 이 회사의 매출이 이제 한 7%대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반도체에 대한 어떤 생산 또는 어떤 가공 그다음에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에서 실적이 증가한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반도체 업황이 이제 슬슬 돌아서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좀 되는 부분이겠죠. 자, 그렇게 된다라면 반도체 부분에서 역시 세계 최고, 네, 세계 1등인 우리 삼성전자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예상은 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만 딱 놓고 본다면은요,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온 시점에서 현재 이런 상황이 좀 만들어졌죠. 주가가 이제 1월달부터 계속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횡보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은 외국인들 매도가 살짝 나오고 있죠. 살짝 나오고 있으니까 그동안 IT 쪽으로 집중됐었던 외국인들 매수가 이제 매도로 전환될 때 삼성전자에게 좀 많이 쏟아지는 그런 형태가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단기적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들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외국인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이 종목에게는 시장과 마찬가지로 부담스러운 요인이 될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 조정이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홀딩 전략을 그대로 말씀드리지만 신규 접근은 계속적으로 좀 관망해달라.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죠. 뭐 저항도 좀 두꺼운 편이고요. 들어갔다 나갔다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매수하고 나면 지금은 별로 재미없는 그런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특별하게 뭐 조치 취하실 거 없이 그냥 보유 관점만 유지하시기 바라고요. 신규 매수는 역시 조금 더 기다렸다가 추세가 더 좋아지거나 아니면 흐름이 더 좋아지는 상황이 확인이 된 시점에서 매수를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삼성전자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홀딩 전략이 괜찮다는 의견 주셨고 신규 의견은 뭐 따로 주지 않으셨네요. 지금은 적절치 않은 시기라고 또 해주셨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 알아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하이닉스예요. 좀 어떤가요?
네, SK 하이닉스는 이제 이거는 이제 반도체에 완전히 집중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더 큰 수혜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나오는 것 같아요. 외국인 매수가 삼성전자 쪽에서는 집중적으로 매도가 좀 나왔지만은 하이닉스 쪽에서는 외국인 매수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종목도 조금 더 가벼운 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더 진하게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겠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보다는 추세가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흐름 자체가 우상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저항대를 살짝 넘어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더 홀딩 하시는 게 맞는 전략이죠. 그리고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도 계속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더 상승을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 전략이고요. 이례적으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21선 근처, 여기가 지지선이거든요. 78,000원? 78,000원쯤 되는 것 같네요. 요 정도 라인대가 된다라면은, 뭐, 매수 의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에 대한 예시는 두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78,000원, 그 다음에 75,000원, 요 두 가지 구간이 될 수 있겠는데, 뭐, 푹 들어가게 된다라면은, 아래쪽에서 싸게 사서 좋겠지만, 올라오는데 좀 힘걸 테고요. 살짝만 들어오게 된다라면은, 조금 더 빠르게 반등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살짝 깎아주는 시점에서 분할, 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고요. 그냥 매수 의견들은 요렇게 지지선이 근접하는 자리들, 뭐 깊이 들어가면 75,000원, 살짝 들어가면 78,000원, 요 정도 수준은 매수 관점 나쁘지 않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이닉스는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 그 다음에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살짝 들어오는 포인트, 그런 라인이 잡히게 되면 매수 의견도 나쁘지 않다. 뭐 그 정도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하이닉스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역시 홀딩 전략이 괜찮다는 의견, 그리고 신규는 조금 깎아주면 한 78,000원이나 75,000원 정도 공략해보시면 괜찮다는 의견 주셨어요. 네, 반도체 관련주 마지막 종목은 원익 IPS입니다. 좀 어떤가요? 네,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와는 조금 다르게 반도체 장비 업체입니다. 2017년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그 반도체 장비 업체 중에서 두 번째, 네, 국내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두 번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상장 기업들 중에서는 아마 첫 번째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뭐 어쨌든 이제 지금 이제 시대가 좀 바뀌었겠지만 이런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반도체 장비 업체 쪽에서는 원익 IPS는 상당히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업황이 이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 좀 확인이 좀 되고 있죠. 계속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 그 다음에 흐름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에 대한 바닥, 그 다음에 뭐 어떤 외국인들의 어떤 기대감들이 또 생겨나고 있는 모습 좀 있고요. 이 종목은 기관들이 바닥을 잡는데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면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부터가 뭐 상승을 좀 주도해 나가는 그런 시기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뭐 반도체 장비 업체라면은 반도체 업황이 돌아서게 되면 반도체 기업들의 버금가는 어떤 수주가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맞는 전략이고요. 주가적인 부분들은 조금 하락세가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우상향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지만 추세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24,000원, 25,000원 요런 라인대가 매수하기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서서히 이제 IT 종목 군들에 대해서도 이제 관점들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서 뭐 상당히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관심 있게 그동안 보셨던 분들은 가격을 조금씩 깎아줄 때마다 관심을 조금씩 확장해 나가시는 것은 나쁘지 않겠다 생각되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여유 있게 보유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익 IPS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홀딩 전략 괜찮다는 의견 주셨고,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은 24,000원에서 25,000원 정도 선에 공략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 주셨어요. 네, 반도체 관련주 알아봤고요. 요새 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해요. 이 돼지한테만 발생하는 이 전염병은 치사율이 100%에 또 이른다고 하죠. 네네. 네네. 치료제나 백신이 없다고 알려져 있어서 우려가 되고 있는데 오늘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주들도 또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제일바이오인데요. 좀 네. 어때요? 좀? 제일바이오는 이제 동물 약품 뭐 이런 쪽 만드는 회사입니다. 뭐 그보다 앞서서 이제 이 우리 돼지들이 참 고생이 좀 많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엔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더 이제 이런 부분들이 테마로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작년 여름인 것 같아요. 중국에서부터 발병이 시작이 돼가지고 막 주변 국가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여행객이 갖고 온 그런 어떤 축산품, 원래는 가져오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갖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축산품, 돼지 가공품 이런 쪽에서 이런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나타났다고 하는 거죠. 이게 사람한테는 전혀 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은 그래도 돼지한테는 완전히 치명적인 어떤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 그런 부분인데다가 약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동물 백신 관련주, 이제 약품을 만드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라든지 아니면 방역, 소독 이런 쪽으로 많이 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바이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반등세를 강하게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약품 관련한 부분에서는 이제 지금까지는 뭐 특별히 밝혀진 어떤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없는 부분이고 또 이런 약품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뭐 당장 만들어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동물 약품이다 해가지고 수혜가 들어가는 부분들이고 테마가 엮였을 뿐이지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단기적 상승을 통해서 일단 지난 매물을 소화하는 정도의 어떤 모습이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 테마가 지금 형성되고 있고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발성으로 탁 나왔다가 끝나버리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추적 관찰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5일선 위쪽이라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내려가더라도 지금 뭐 변동폭에서는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4,700원 정도까지 수준에서는 뭐 보유 관점을 유지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단기 상승 이후에 물량이 빵 하고 터졌기 때문에요. 이 정도면은 거의 한 30% 이상 나왔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단기적 차익 매도도 좀 많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고자 마음 먹어도 여기서 물량이 이제 좀 터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기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들어왔다가 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단기적 조정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신규 매수는 가담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4,700원 수준에 있는 요 지지선 요 근처까지만 보유하시고요. 요것보다도 더 내려가게 된다면 일단은 뭐 매도가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도 의견으로 같이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일바이오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4,700원을 좀 깨고 내려가면 매도를 하시는 게 괜찮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신규 의견은 따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우성사료인데요. 좀 어떤가요? 네, 우성사료는 이제 말 그대로 사료업체입니다. 이게 그 돼지열병이 만약에 발병이 되고 나면 돼지한테 이제 먹다 남은 밥을 주잖아요. 이게 잔반을 급여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열병이 발병을 하고 나면은 이 잔반 급여를 완전히 전면 중단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반을 안 준다라고 한다면 이제 돼지들이 뭘 먹어야 되겠어요? 뭐 먹던 밥을 안 먹으면 사료를 먹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우성 사료가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아직 발병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고요. 또 발병이 됐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제 사료 종목군들이 얼마만큼의 어떤 기대치를 얻을 것이냐 이 부분도 사실 미지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테마를 형성한 부분에서의 차익 매도, 거래량을 소화하는 그런 과정 이렇게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음봉이 크게 나오고 거래량도 크게 나와줬기 때문에 단기적 이런 그 상승에 따른 차익 매도가 굉장히 크게 나왔다 생각되고요. 이 거래량을 소화하는 부분들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종목들은 바로 튀어 올라가기보다는 추가 하락이 더 추가적인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종목은 저점 지지대가 여기도 있고요. 2,800원, 2,900원대, 그 다음에 2,500원대까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이제 지지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세도 2,800원대 근처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저점 지지는 2,800원, 900원대에서 3,000원 전후로 해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뭐 큰 폭의 변동폭은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만약에 월요일날 추가 하락이 만약에 갭으로 시작해서 뭐 3,000원 아래쪽부터 시작한다 그러면은 당장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홀딩 전략하시고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매수 의견은 당장 들어가시면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월요일날 얻어맞고 시작한다 그러면은요. 맞고 이틀 동안 얻어맞게 되면은 이 부분들이 바로 튀어나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하루 이틀 더 지켜본다거나 그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매수 의견은 따로 드리지 않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일단은 뭐 2,900원 정도 수준까지는 한번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전략 그 다음에 신규 접근을 하지 않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성사료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전략 괜찮다는 의견 주셨고 2,900원 정도 선을 깨고 내려가면 다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의견도 덧붙여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신규 의견은 따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대성미생물이에요. 좀 어떤가요? 대성미생물은 이제 방역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독약을 뭐 국내 쪽에서 이제 가장 많은 부분을 종류를 소유하고 있다 뭐 그런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기업의 흐름은요 지금 소독과 방역 이런 쪽은 꾸준히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앞서 말씀드린 제일바이오라든지 사료와는 또 다른 내용으로 뭐 사료를 주든 안 주든 또는 뭐 약품을 개발하든 안 개발하든 이거는 돼지 열병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그렇게 크게 영향을 지금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기업을 타겟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이 돼지 열병이 오지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방역이거든요. 방역, 소독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 대성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영역에서는 사실은 이 돼지 열병 관련주 중에서 이런 방역과 소독 쪽이 어떻게 보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또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현재 추세는 괜찮은 편이에요. 대신에 위쪽에 저항대가 조금 켜켜이 쌓여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25,000원대 저항이 좀 있는 편이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매물을 쏟아내는 부분이 좀 나타날 수 있어서 주의가 좀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은 현재 추세 나쁘지 않고요. 흐름 좋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 전략 그대로 유지하시는 거 좋은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들어와야 되겠죠. 뭐 5일선을 깔고 들어간다든가 그러면 21,000원 정도 수준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그 정도까지 한번 들어와 준다라면 뭐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깎아준다면 뭐 2만원까지도 괜찮겠는데 이거는 이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이제 가봐야지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가장 좋은 것은 지지선대가 2만원대에 있으니까 그 정도로 보시는 게 좋겠고 뭐 조금만 깎아주고 움직일 것 같다 그러면 한 21,000원대 나쁘지 않겠습니다. 다만 25,000원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유 관점 그 다음에 신규 조건은 깎아줄 때 들어가자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성미생물까지 알아봤습니다. 대성미생물은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전략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고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은 21,000원 정도 선에서 공략을 해보시면 괜찮다는 의견 주셨어요. 네.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6종목이었고요. 네, 오늘도 성투사님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뭐 봄이라서 뭐 돼지 한 마리 키워볼까 했는데 네 안 되겠네요. 당분간은 돼지 말고 네, 소를 좀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건강한 한 주 또 보내시고 네네.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죠.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